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학습과 진로 앞에 사실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 확립된 친구는 이제 학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자연히 접하게 되는 게 뭔가요? 학습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야 될 과제가 뭐죠? 자신의 목표, 진로죠, 진로. 대학을 어디 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를 결정해야 되는 진로 문제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데, 이것이 앞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나 자기주도적인 진로 결정이 안 되고 부모나 교사나 이런 다 타인에 의해서 학습과 진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지나는 비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기주도적 생활습관,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학교입니다. 학교생활. 그래서 여러분 영유아 때는 학령기 이전이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는 뭔가요? 학령기입니다. 학령기 때는 어디에서 생활하나요? 가정에서 학교죠. 학교에서 사회입니다. 맞죠? 인간은 태어나서 어디서 살게 되나요? 여기서 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는데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끌려가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것이, 주도성 확립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씀 이미 지난 시간까지 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를 중심으로 나를 형성했다가 학교에 가면 뭔가요? 우리와 함께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로서 사나요? 나로서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발달이에요. 이게 발달입니다. 이러한 발달을 제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간혹 있겠지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학교에 갈 연령이 되면은 학년기가 되면은 학교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학교 생활. 근데 한국에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학교는 2등이야. 후순위로 밀렸고, 어디 가요? 학원. 예.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 자식을 쭉 키우면서요, 학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학원 보냈어요. 예, 저는 참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지만은 학교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디에서 사는 것을 미리 배우는 건가요? 사회에서 사는 것, 주도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사회에서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사전 연습을, 리허설을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를 지나서
아동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 생활이 초, 중, 고, 대. 대학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대학은 빼고 초중고가 몇 년일까요? 전부 6, 3, 3 해서 몇 년인가요? 12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학교 생활을 결국은 무슨 중심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요. 학습과 진로 중심. 학습과 진로 중심. 그래서 학습과 진로는 곧 어디에 잘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가? 어디에? 네.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등한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생활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은 학교 생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마인드 전환을 거기에 올인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전제입니다. 예. 나라의 근본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뭘 통해서요? 학교를 통해서. 교육부의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 왜 만들어놨나요? 만들어놨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꾸 학원으로 가서 선행을 한다느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학원은요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습과 진로가 제대로 된 학습과 진로를 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전혀 아니다. 학원은 단순하게 요령과 지식을 요령으로 전달하는 아주 이상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학원 폐지론자예요. 영수국 학원 폐지론자. 대신에 음악, 체육, 미술 이런 쪽은 학원이 필요하지. 왜?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도 그런 전문 고등학교 따로 있어요. 맞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따로 있잖아요. 그럼 또 특성화 고등학교 보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뜨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한 인간이 태어나면은 가정에서 학교를 거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학교 생활을 하는 시기가 초, 중, 고, 우리를 이름하여 세계발달 주기의 무슨 기? 청소년기라고. 청소년기 때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심리적 발달과업, 그게 뭐라고요? 자, 뭐입니까? 정체감을 뭐해라? 확립해라. 자아정체감 확립.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청소년기 특성과 함께 잠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정리하고 최종 정리하여서 이제 수업을 마칠 텐데요. 오늘은 어찌됐든 오늘과 다음 시간 합쳐서 어쩌면 학습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학습과 진로를 청소년기 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과 진로를 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럼 학습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잠시 설명드리고, 학습이 공학적으로, 교육공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만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야 핵심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 핵심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을 하려면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연도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다. 첫째,
첫째요. 학습을 생각해서 첫째.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는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유아 때는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열심히 잘 놀면 돼요. 잘 놀면 돼요. 잘 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7세 혹은 8세 8세는 이미 초등학교 진입했습니다. 그죠? 7세는 바로 한 해 전이죠. 진입 전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은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목표와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미래에 내가 삶을 살아가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관역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타겟이죠. 이쪽으로 가는 타겟을 정해놓은 친구가 있고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향방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인간은 태어날 적에 사실은 이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확립하는 것이 좋은가? 학교에 들어갈 적에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아이가 학교 12년간 혹은 대학 4년 포함해서 16년간 정말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서 정확하게 많은 그 12년, 16년의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고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리더자로서의 삶을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12년, 16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년, 16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타겟이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내 가는 길이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요? 정해지죠. 이건 미래입니다. 이건 20년 후라고 하십니다. 2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존재. 그러면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2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건가 아닌가요? 설정된 거죠. 방향이 설정됐다. 목표가 설정됐다.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세 번 하면은 시간 관리예요. 세 번 하면 시간 관리인데 방향이 이쪽이냐? 네.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로입니다. 방향이 설정된 사람, 목표가 설정된 사람, 꿈이 정확한 사람, 그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정해졌다. 그러면은 진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런데 이게 없다. 어디로 가야 되죠? 진로가 이 친구의 진로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하루하루의 삶이 계획적일까요? 무계획적일까요? 무계획이죠. 무계획 속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하고 있는 공부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를 못 찾습니다. 학습, 여러분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진정한 진짜 학습은요. 진짜 학습은 뭐냐면 진짜 공부는 뭐냐면 유의미 학습입니다. 자, 제가 유의미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유의미한 삶, 유의미한 사업, 유의미한 공부, 내게 유의미한 특정한 책, 내게 유의미한 지도자, 내게 유의미한 다양한 사업들, 내게 유의미한, 여러분 유의미가 중요한가요 아닌가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미한 학습, 유의미한 공부를 하는가 안 합니다. 학교는 다녀요. 학교는 다니는데 유의미한 학습을 하는 친구가 있고 유의미하지 않는 학습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출발했어. 네.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미래가 정해진 친구는 이미 진로가 결정이 돼 있어요. 진로가 나와 있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유의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배우는 것이 전부 유의미한 학습, 내게 의미 있는 학습입니다. 어디하고 연결을 할까요? 여기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진로, 학습, 공부, 생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그러면은 오늘의 내가 생활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뭐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휘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년기 들어가면 가장 부모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8세 전에 2세, 3세부터 말이 통하는 순간부터 네 꿈이 뭐냐?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너는 잘하네. 이거 정말 잘하네. 너 이거 정말 잘한다. 너 이거 정말 잘한다. 앞으로 너 이걸 잘하는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어. 다양하게 책을 읽든지 대화를 하든지 다양한 직업군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알려주다가 보면은 이 아이가 7살, 8살 되면은요 드디어 정합니다. 빨리 정하면 빨리 정할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재미있고 잘 됩니다. 그런데 학원 가면 이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절대 안 이루어져. 절대. 예. 내버입니다. 내버. 저는 확실하게 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학원 여러분 아예 잊어버리시고 학원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예. 그런 불안 부모가 그런 불안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불안 가지지 마십시오. 성공 사례 저한테 있으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네. 자, 뭐 자꾸 잘못하면 학원 원장들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럴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중요한 게 목표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학교 공부를 우선시해라. 학교 공부. 학교 공부를 우선시하라는 말은 학원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학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학교 공부를 우선하고 학원은 뭐해라? 보충해라. 보충,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학교 공부의 대체제가 학원이 아니고 학교 공부가 우선입니다. 학원은 대체제, 보완입니다. 한두 달 나가서 내 학습, 내가 부족한 학습을 늘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만 메타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학원에 가서 우선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공부를 하는 친구가 메타인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필요하다면 합니다. 네. 근데 요즘 학원보다 더 유명한 AI가 있었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학원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학원이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살아난다면 AI 학원이 살아날까요? 네. 영수고 학원은 이제는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학교 공부가 중요시하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강조하셔야 돼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네. 이것을 최우선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과목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 과목이 뭐냐? 중요 과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과목은요, 국어입니다. 국어. 그 다음에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영어. 그 다음에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수학입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영어와 수학 지식들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 중요 과목이 영어 수학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요한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는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문해력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문해력을 지문이 있습니다. 한글 지문이 있습니다. 한글 지문이요. 수능 칠적에 수능의 한글 어휘를 체크할 적에요. 지문이 2,000자를 1분의 1로 돼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요,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4, 5, 6학년 되면 영어 수학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하는데 4, 5, 6학년 때 영어 수학을 중요 과목으로 잡고 여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영어와 수학을 잡지 못하면은 중학교에 가서 영수가 확 떨어집니다. 네. 그래야 초등학교 때 이걸 잘해줘야 중, 고, 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공부를 중요시하고 특별히 중요 과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집중하되 국어는 문해력에, 영어 수학은 암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암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암기 잘하는 비결이 뭔가? 이따가 제가 교육공학을 설명하는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잘하시면은 초등학교 잘 지나갑니다. 예, 충분히. 다른 과목들은 문해력만 새기면, 문해력이 뭔지 아시죠? 문해력이 뭔지 아시죠? 네. 문자를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문자를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자를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읽기를 잘해야지. 영어든 국어든 크게 읽는 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국어든 영어든요 잘 못하는 친구는 글을 잘 못 읽어요. 못 읽으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부모가 함께 읽어주고 질문하고 아이가 크게 읽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유아 때부터 계속 해오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같이 이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읽어야 되죠? 아이가 읽어야 돼요. 아이가 읽어야 돼요. 유아 때는 글을 모르니까 부모가 읽어주지만 대신에 읽어준 대신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주인공이 누구였고 주인공의 성격은 어떻고 너는 네가 주인공이 되려면은 주인공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뭘 높일까요? 문해력을 높입니다. 문해력. 그래서 어쨌든 영어든 국어든 문해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문해력을 높이는 일에 고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 과목 국영수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제가 아마 특강을 초등학교 특강 한장에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놓아야 중고등학교는 그냥 갑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기본을 형성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러분 자전거 타면은 처음부터 자전거 올라타서 잘 타는 친구가 있나요? 두발 자전거. 세발, 네발 자전거 말고 두발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친구 있던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전거 가르칠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잡아주죠. 예.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초등학교 때 엄마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같이.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하고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하는 기본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엄마가 뒤에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다리에 힘줘라, 방향을 넘어지는 쪽으로 가거라, 뭐 뒤에서 이제 지시하죠. 예. 그럼 아이는 열심히 이제 타고 갑니다. 그 연습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 엄마가 이제 좀 할만하네 할 적이 뭐 하죠? 손을 놓죠. 그 순간 아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요령을 득하는 것이 아이의 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리에 힘도 생기고 요령도 알았으니 기술을 알았으니 드디어 엄마는 손을 뗍니다. 그럼 아이가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 피해가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모두 누가 혼자 습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주도 학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자기주도 학습 요령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해본 엄마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 기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6학년까지 한 5, 6학년까지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 학습이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끌어갑니다.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자전거 뒤에서 자전거 훈련을 시키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초등학교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할 적에 학습이 유의미한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테고요. 급히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와 방향 설정. 예, 이제 청소년기가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목표와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학교 공부 중심으로 습관이 학교 생활의 습관이 잘 되도록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이 바로 뭐가 있느냐면 진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진로가 있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학습과 진로는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삐그덕거리고 제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학습과 진로 이것을 함께 묶으면 진로가 있는 학습이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목표, 방향이 있는 학습이다. 그것이 곧 유의미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학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자, 진로는 무엇이다라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뭘 하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예.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잘 보세요. 배울 학이죠. 그죠? 이게 뭔가요? 러닝. 습입니다. 이게 뭔가요? 익힐 습. 익힌다는 건 뭐죠? 익힌다는 거. 네.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익힐 습, 익힌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반복한다. 이게 학습의 본질이에요. 학습 뭐다? 배워서 뭐한다? 반복한다. 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배웠잖아요. 집에 가서 반복하시지 아니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복습하셨던 분은 나름대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성의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학습이 다 배워서 반복한다. 그러면 공부법은 학습법은 뭘까요? 배우는 건 뭐죠? 내가 티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요? 티칭이 있다는 얘기죠. 티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다? 내가 배울 것이고 그 배운 내용을 가르친 내용을 내가 다시 뭐한다? 반복한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교육심리학자는요 오래됐습니다. 반복하는 원리를 망각의 원리에 의해서 망각 곡선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교육학 교과서에 대학 교육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왜? 진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 언제 반복해야 되는지를 증명해내죠. 네. 자, 그래서 공부법, 학습법이 뭐냐면은 배운 것을 반복하는 법칙입니다. 기술입니다. 배운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천재입니까? 천재가 뭘 천재로 말하나요? 듣는 즉시 아는 거. 천재잖아요. 맞나요? 안 잊어버리고 듣는 즉시 반복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시험 쳤는데 100점 맞았다. 천재 아닐까요? 맞죠? 예. 여러분 자녀가 그런 천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그 학습법의 전제는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어떠냐 하면은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죠.
학원 가면 뭐 하죠? 반복하나요? 선행학습하나요? 반복하네요. 선행학습이에요. 그 선행학습했는 거 언제 반복하죠?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 간다고 해서 1등 못합니다. 천만에. 제가 20명 가까이 학원에서 가서 1등 했다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수능 1등, 서울대 1등 들어간 친구들, 뭐 0.1%에 들어간 친구들요, 전부 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스크랩 해놓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스크랩 해놓은 속에 학원 잘 가서 1등 했다고 간증하는 친구 제가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누구였느냐? 학교 공부 집에 와서 열심히 반복했다. 내가 어느덧 1등 했더라. 이것이 99.9%의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학습법은 배울 때 티처가 말할 적에 어떻게 배우는가가 기술입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이게 학습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티처가 꼭 학교 교사 학원 선생이 티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저 건너 한번 보십시오. 나무 파릇파릇하게 나무 있죠? 저거 보시고 여러분 뭐 깨달아지는 거 없나요? 저거 보시고 저 나무를 보시고 깨달아지는 게 없느냐고요? 없습니까? 더 배우세요. 자기주도 학습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하면요, 저걸 보고도 마치 티처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가 뭐한다? 배웁니다. 예, 해가 떴다가 졌다가 구름이 떴다가 구름이 사라졌다가 왜 저러지? 예, 거기서 배워요. 꼭 티처가 가르쳐야만 내가 배우나요? 아니죠. 예. 인터넷은 교과서는 참고서는 백과사전은 이게 전부 뭘까요? 다 티처입니다. 그 속에 티칭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요?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걸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 합니다.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오늘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 책 보고 내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내가 노트 필기하면서 메모해 놓은 지식이 신지식이에요. 신지식이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배웠나요? 뭐 학원 가서 배웠나요? 학교 가서 배웠나요? 아니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겁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했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다시 다른 것도 찾고 해서 반복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드디어 가르쳐 봅니다. 출력을 합니다. 가르쳐 봅니다. 그때 진짜 내 속에 이 머릿속에 제대로 배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가르치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지식을 내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문제 해결은 잘 배워서 반복을 해서 누구 것으로 된 것이 내 것으로 되어서 써먹는 학습법이 바로 유의미 학습법. 유의미 학습이 뭔가? 책에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내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그 의미를 재해석해서 뭐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유의미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학습은 유의미 학습이 돼요.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요, 미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건데? 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너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건데?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한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사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 인수분해 배워서 어디 써먹을 건데? 사칙 연산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건데? 라고 질문하는 선생님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의미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만 생각했고, 그냥 외우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유의미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의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님이 함께 학습하셔야 돼요.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배우고, 같이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려면은 자전거 타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이에게 내가 자전거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내 역할을 없애고 학원 강사에 내가 맡기겠다? 그거는 적극적 부모 역할이 아닙니다. 적극적 부모 역할은 아이를 붙들고 내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을 적극적 부모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 과정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학습법을 하려면 학습이라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학습이 뭐냐? 사실은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걸 말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건데, 익히는 건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익혀놨다가 학습했는 결과는, 그러면 결과는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적용이죠. 적용. 그죠? 네. 학습하는 결과는 문제 해결인데 사실은 학습을 배워서 반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중간고사 나오죠. 기말고사 나오죠. 수능 나오죠. 그 다음 뭔가요? 다 문제죠. 이걸 내가 해결하는 거죠. 네, 이거는 페이퍼상에서 그렇고 학교 내에서 그렇고 사회 나가면 이 지식들이 사회 나가면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데 지식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학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주도 학습하는 친구는 이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찾아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내가 함유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역량이 높아지고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있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므로 이런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그래서 초1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특성상
초등학교에 한 5, 6학년까지 5학년만 돼도 이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는 같이 하다가 중학교에 가면 드디어 자전거 뒤 손을 놓으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혼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갑니다. 그것이 중학교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신나게 자기가 혼자 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을 초등학교 때 잘 준비해서 엄마하고 하다가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학습법이 생겨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뭔가요? 드디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서 봤더니 대학생들조차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모르니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유의미 학습을 끌어내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습을 도와주지 않았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부모 교육 운동을 통하여서 바로 부모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학습과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인가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에서 이 과정이 열렸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지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